올바른 식습관으로 당뇨 관리하기 피해야 할 음식과 대체 식품 당뇨병을 진단받은 민수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대부분 갑자기 부담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종종 동료들과 간식을 즐기곤 했던 그는 이제 식사 하나를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평소 자주 먹던 음식들 중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리스트에 오른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였습니다. 쌀밥, 흰빵, 각종 페스트리,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량의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음식들, 예를 들어 햄버거, 튀김류도 피해야 할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한해야 할 음식이 많아질수록 그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대체 식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선 그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비리로 대체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대신 통밀빵, 베이글 대신 베리와 견과류가 들어간 비리스콘을 선택하는 등 건강한 선택으로 식단을 꾸려나갔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던 습관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맛의 탄산음료를 즐겼던 그는 이제 무가당 차나 물에 레몬을 짜 넣어 마시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가끔 상쾌한 음료가 필요할 때에는 무설탕, 젤라틴을 사용하여 만든 과일향 젤리를 즐겼습니다. 간식으로는 생과일과 견과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쿠키 대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사과, 배, 딸기 등의 신선한 과일을 맛보았고 이는 쉽게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고기 소비에서 그는 지방이 적은 계열의 살코기, 특히 닭가슴살과 생선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이는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체 식품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나가면서 민수는 당뇨 관리에 있어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변화된 식습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차츰 자신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당뇨 관리의 핵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 민수는 이제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당뇨병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째가 되던 날, 나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게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이나 근육의 피로가 쉽게 풀리지가 않았다. 심지어는 부상까지 자주 겪게 되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헬스장에서 마치 마법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세라라고 불리는 힐링 트레이너였고 그녀는 마치 요가 강사처럼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왜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그게 꼭 필요한가요?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야. 특히 운동 전과 후에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해주지. 그날 이후 나는 세라에게 운동 전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을 배웠다. 운동 전에 몸을 풀어주는 다이나믹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후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정적 스트레칭에 대해 알게 되었다. 먼저 운동 전에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의 준비 운동을 시켜준다고 했다. 예를 들어 팔 돌리기, 다리 흔들기, 큰 동작으로 런지하기 등은 몸에 열을 올려주고 근육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었다.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 피로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었다. 이때는 부드럽게 근육을 늘리면서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벅지 앞쪽을 늘리기 위해선 필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햄스트링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육을 쭉 늘려주었다. 딥브레스와 함께 온몸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세라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자주 부상을 입지 않게 되었고 어느새 근력 운동에서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세라는 나에게 말했다. 스트레칭은 복잡하거나 오래 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몸이 말을 걸 때 가끔은 귀를 기울여줘야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스트레칭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
이제는 스트레칭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나도 헬스장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스트레칭을 가르치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레칭의 필요성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마을에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영민이었고, 그는 항상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민은 친구들에게 특별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영민은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모임 당일 많은 친구들이 영민의 집에 모였습니다. 영민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고구마였습니다. 영민은 고구마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아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습니다. 영민은 블루베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강조하며 기억력 향상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정보를 얻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것은 견과류였습니다. 영민은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친구들에게 권유했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였습니다. 영민은 녹차가 항산화는 물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체중 조절에 유익해요. 하루에 1~2잔 정도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연어였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두뇌 기능 개선에 매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민은 연어를 요리해 시식회도 준비하여 친구들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연어를 먹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영민의 조언에 따라 각자의 식단에 슈퍼푸드를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들은 스스로 건강해진 기분을 느끼며 영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김영민의 건강한 슈퍼푸드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영민은 마을의 건강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5가지 필수 슈퍼푸드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 보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건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예방 차원에서 보조제를 찾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제 시장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썰에서는 건강 보조제의 함정과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길게 다뤄본다. 우선 건강 보조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함정은 과장 광고다. 많은 보조제들은 그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실제로 해당 보조제가 임상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알로 혈압을 낮춰드립니다라거나 단 2주 만에 체중을 감량하세요 같은 광고 문구는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러한 과장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제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분표에는 함량과 성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가격 대비 효율성이다. 비싼 보조제라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유사한 성분을 가진 보조제가 매우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리뷰나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하여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보조제가 잘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보조제가 심장이나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건강 보조제는 그야말로 보조의 역할을 할 뿐 이를 섭취한다고 하여 갑자기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 보조제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 보조제를 선택할 때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함정을 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